사실은 오늘 시니어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그 계기는 이제 며칠 전에 피렌체 식탁의 칼럼을 이제 저희 세 편에 걸쳐 연재를 했는데 아주 꽤 많이 읽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피렌탁 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좀 해석이 돼서 우리 위원님을 좀 모셨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지금 무언가 최근에 아주 큰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ISSB 최종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네. 일단 뭔지 좀 설명을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 IFRS라는 게 있습니다. IFRS는 이제 회계 회계, 기준인데요. 그죠? 예. 국제 이제 회계 기준인 재단이죠. 네, 이 네. 재단이 그 ISSB를 이제 만든 건데 ISSB는 지속 가능성 네. 공개 기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갑자기 만든 건 아니고요. 예, 예. 이런 이 기후 관련 정보 공개와 관련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소위 플랫폼 이니셔티브들이 적지 않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하나둘 합병이 돼서 최종적으로 ISSB가 글로벌한 하나의 그 회계 기준의 베이스라인 이 기본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2023년 6월 이걸 2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 6월 달에 ISSB 안이 나왔습니다. 예, 예. 일단은 기후 분야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를 우리가 S2라고 이쪽에서는 지칭을 했는데 네, 네. 2025년부터 기후 관련된 쪽에 공시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표준안을 네, 네. 공표를 했습니다. 이 표준안을 각 국가들이 각각 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안을 만들어서 실행해라 네, 네. 라는 게 이제 IFRS, ISSB의 권고라고 권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조금 별개로는 미국과 유럽은 예, 예. ISSB와 별도로 사실 비슷한 타임라인이지만 네. 유럽은 이제 올해 마찬가지로 상반기 확정을 지었고 미국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지만 네. 최종안은 나온 상태지만 네, 네. 각 나라 각 지역별로 우리의 공시 제도는 우리의 이제 정보 공개 제도는 기준은 이러이러한 지속 가능성, ESG 요소, 기후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안을 만들었죠. 그래서 소위 이제 빅3라고 하는데 네, 빅3가 네. 올해 차곡차곡 네. 다 나왔고 미국도 이제 최종안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요. ISS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까 뭐 여러 이니셔티브 플랫폼들 그 정보공개 관련된 쪽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합병됐다고 했는데 네, 네. TCFD라는 게 사실 이제 많이 거론된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금융사들도 이 TCFD 기준에 맞춰갖고 기후 관련 위험을 기후 관련된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요소들을 보고하겠다 이런 예, 것들을 예. 선언을 했었거든요. TCFD가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계 기준이란 거는 산업별로 중요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 예. 산업별로 어떤 항목들이 회계 기준에 들어가야 되냐라는 거는 SASB라는 이니셔티브에서 예전에 만들었는데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분도 ISSB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ISSB 최종안이 나오고 나서 ISSB에서 얘기하건을 하나의 글로벌 기준이 됐고 네, 네. 베이스라인이 됐고 이때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공식 기준과 소위 말해서 상호 운영성을 맞춰왔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 그런 상호 운영성을 맞춰갈 것이다 네, 네. 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도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이제부터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네. 이제는 진짜 해야 되고 어떻게 하세요라는 그 기준안이 이제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게 네. 제일 이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은 우리가 온난화, 지구 온난화를 이제 막자라는 취지니까 당연히 온실가스를 그 기업은 얼만큼 배출하고 있느냐가 나와야겠죠. 네, 네, 네. 뭐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하는 기준도
조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낸 배출량을 뭐 스코프 1이라고 그러고 네, 네. 우리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력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에너지도 쓰겠지만 그 전력을 썼을 때 그럼 이 전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있겠죠. 네.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스코프 2라고 그러고요. 아, 예, 예. 제일 복잡하게 이제 스코프 3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 예를 들면 아주 초기에 원부자재 뭐 광산부터 시작해갖고 운송 단계를 거쳐갖고 우리 공장에 왔다. 네. 그래서 좀 만들었고 이거를 소비자한테 가서 소비자가 잘 쓰고 폐기했다. 이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코프 3라고 하는데요. 그게 예. 계산이 돼요? 그냥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스코프 1과 스코프 2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이미 국가들이 그리고 기업별로 그런 데이터들을 공표 내 축적을 해왔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스코프 3를 이제 당장이 아니라 아까 유예 기간을 거쳐갖고 뭐 3년 후, 4년 후부터 이렇게 의무적으로 공표를 하는 게 지금 미국, 유럽, ISSB에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네, 네.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우리는 클린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이 내부에 있는 뭐 유해 시설,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시설들을 앞 단계라든지 뒷 단계로 돌릴 수 있고 혹은 잘 만들어 갖고 돌리게 되면은 사실은 스코프 1하고 2로는 이 회사가 정말 온실가스와 관련된 대응에 있어서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측정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 네. 질문에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몇 년 전부터 예고를 해왔고 예, 예. 앞으로도 위기감이 좀 있거든요. 지금 뭐 회계법인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관련된 이제 MRV라고 하는데 측정하고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쪽 기관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업과 같이 이제 합을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스코프 3까지 배출량을 공표하라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네, 네.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단순하게 배출량 발표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자, 그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위기와 중복어네요. 리든던스인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기와 기회를 재무적으로 표현해서 너희 재무제표에 집어넣어라. 그걸 네. 비용으로. 혹은 만약에 아까 거꾸로죠. 거꾸로 뭐 갖고 있는 자산이 네, 엄청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탄소를 줄여줄 수 있는 큰 포텐셜이 있는 자산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비용이 아니라 이익으로 계산이 될 수도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지금 비용 계산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계량화시키는 측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 네, 즉 네. 정성적으로 네.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행할 텐데 그래 작년과 올해 비교해 봤더니 이런 변화가 있어서 우리는 네, 이렇게 네. 앞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기업의 중요한 전략 의사 결정도 아까 말씀드린 ISSB 기준, 유럽의 기준, 미국의 기준에서 그거를 집어넣어서 네. 의무적으로 해라. 네. 뭐 미국, 유럽은 의무고요. 네. ISSB는 말씀드리는 권고인데 그 권고를 따라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받아들여서 의무화시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네.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의무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서 의무화할 분위기인 건가요? 아니면 합의가 됐나요, 이미? 아니면 반대 목소리가 더 큰가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반대 목소리가 크고 지금은 원래 예정했던 확정 발표 시점을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원래 얼마로 생각돼 있어요? 이렇습니다. 2023년 말까지 올해 말이요. 올해 말까지 한국의 가이드라인을 확정을 해서 공표를 하겠다라는 거고 사실은 지났네요. 9월 말, 3분기 말까지는 예, 예. 로드맵이라고 우리가 네. 어떤 일정으로 가겠다라는 거를 정부가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정부인가요? 아니면 이번 정부죠. 이번 정부가. 정부인가요? 그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올해 5월달, 6월달에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네. 6월달에 ISSB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이해관계자, 소위 뭐 기업단체라든지 금융을 대변하는 단체들 이런 부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사실 로드맵 발표도 9월 말까지 못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원래 예정했던 9월 말까지 한국판 ISSB가 나오는 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커진 상황이죠. 질문이 네. 성립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네네네.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예,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 네. 공시제도니까요. 예. 공시제도는 금융과 투자의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게 일단은 맞겠죠. 네. 그러면은 이 공시에 따라서 이 기업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판단하고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텐데 이 투자가 네. 제가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 국내 주식하는 개미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투자자에는 해외 투자자도 있고, 그게 큰 손이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연금 투자자도 예, 있고, 예.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있고 다양한 대체 자산들이 포함이 됩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그런데 제가 이제 금융권에 있었던 경험을 조금 되살려서 생각해 보면은 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특정 산업에 이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할 때 네. 같은 산업에 속해 있는 소위 이제 비교군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아시아 기업들입니다. 이 비교군들의 어떤 재무제표, 전략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후 관련된 부분이 재무제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국은 그거를 안 하고 있다 혹은 상당히 느슨하다라고 네. 하면은 일단 이 재무제표를 신뢰하기가 어렵네요. 어렵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에 대한 서술, 기회와 위기에 대한 어떤 꾸준한 업데이트가 없다고 하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 회사에 대해 투자를 적게 하거나 아예 배제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 빠지는 게 대수냐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이거는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갈 수 있다.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항목이 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네. 삼성전자가 이거 안 하면 네.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특수한 케이스는 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상장 회사들이 한 2,500개?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이제 숫자가 조금 않습니다만 한 2,50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뭐 미국 기업, 미국 SEC,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가 만드는 공시 기준 같은 경우는 상장 회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ISSB 안을 갖고 와서 한국판 이 정보공개 기준을 만드는 것도 지금은 일단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에 2,500개 정도가 넘는 상장 회사들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안이 늦게 나오거나 네. 느슨하게 나왔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디스카운트가 될 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리스크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인데 네. 삼성전자 왜 특수하다 말씀드렸냐면은 일부 대기업들은 네.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ADR이라고 주식 예탁증서라는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한전, 그다음에 이제 많은 금융지주, 그다음에 이제 쿠팡 같은 건 직상장을 했으니까 예. 이 회사들은 미국 룰에 따라 갖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한국이 어쨌든 간에 한국이 뭘 하든 간에 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일단 한국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건 간에 미국 기준에 맞춰갖고 빨리 나름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업들은 ADR 상장된 게 제가 알기로는 10여 개 정도고요. 2,500개 정도 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빨리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애플의 아이폰 14 256기가의 탄소 발자국은 71kg인데 이 가운데 업스트림 단계 배출량만 무려 56kg으로 알려져 있다.